지난해 8월에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때 자진 사퇴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를 해요. 그리고 이종훈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퇴 직전에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고 경기 전에 병원을 가기도 해요. 예, 건강상 이유의 사퇴여서 구단에서 뭐 건강상 때문에 그런 거다. 자녀 연봉을 지급을 하겠다. 원래 경질은 자녀 연봉을 지급을 하고 자진 사퇴는 자녀 연봉을 지급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체크를 해보니까 서튼 감독이 이후에 몇몇 국내 팀에 자리 좀 알아봐달라 열심히 좀 구직 활동을 했더라고요. 한 관계자한테는 구글 번역기로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라도 맡겨주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의향까지도. 근데 당시에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건 맞지만 야구 지도자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올해 좀 미국 루키 리그에서 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롯데 구단은 당시 서튼 감독 또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발표는 자진 사퇴라고 했죠. 근데 자진 사퇴가 아니라 뭐 경질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죠. 실제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거의 경질이다. 감독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오늘 저 예식장에서 좀 뵀는데 김기태 감독님 얼굴 뵀습니다. 만직 저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더라고요. 굉장히 건강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셨고 인사를 좀 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자진 사퇴는 김기태 전 기아 감독은 제가 아는 한 진짜 그때는 자진 사퇴였습니다. 구단 직원들이 울었어요. 팀장들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래도 팬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죠. 본인이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해서 실제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 연봉을 내가 포기하겠다. 나 성적 못 내서 경질이 됐다. 난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뭐 자녀 연봉 받을 자격이 있나. 이래서 포기하겠다고 밝힌 감독도 한 명입니다. 오늘 혼주였던 SK에 물러날 때 그 연경혁 감독은 실제로 자녀 연봉을 자기가 안 받았어요. 수억 원이죠. 안 받았어요. 이 두 케이스를 제외하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러면 뭐 저절로 물러나면 뭐 성적 안 좋으면 저절로 팬들이 야단치면 저절로 안 물러난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들이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다들 후보들이 나 무조건 된다 생각하고 뛰잖아요. 제 집안의 어떤 어른도 선거에서 웬만하면 나 이번에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을. 그래서 이 굉장히 진중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난 뭐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 당선되시겠구나. 8대2도 아니야. 거의 9대1로 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안에 있으면 본인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감독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또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작전이 먹혀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그만둔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오래 안 되더라도 1년만 더 기회 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감독 경질은 단장하고 사장이 스스로 내가 잘못됐어. 이 감독을 데려온 내가 잘못됐어. 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 수순이거든요. 그 다음 수순이 하나 더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모기업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자진 사퇴지만 거의 다 경질인 이유는 그렇게 빡 내려오는. 자, 롯데 황성빈, 손호영 선수 부상 체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주셨죠.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두 선수 다. 저 황성빈 선수는 좀 많이 호전돼 있답니다. 롯데에서. 하여튼 이번 주 안으로 한 2군 경기 한번 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여튼 다음 주는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순조롭게 지금 재활이 진행이 돼서 한 이번 주에 뭐 2군 정도 하여튼 다음 주 정도? 좀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예. 지금 거의 많이 좀 통증이 호전됐다. 손호영 선수 이제 뭐 치료 시작인데 2, 3주 이야기했잖아요. 구단에서. 그것은 이제 약간 치료에 일단 그 부분이고 한 3, 4주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까지. 다친 날짜부터 복귀까지 한 3, 4주인데 좀 미세 손상입니다. 그래도 뭐 이 햄스트링 근육 섬유가 근섬유가 퍽 터진 건 아니고 조금 미세 손상인데 치료하는데 한 2, 3주. 그죠? 치료하고 경기 뛰면서 3주 정도? 약간 좀 그 정도 지금 걸릴 거라 그럽니다. 하여튼 그 손호영 선수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때 키움에 이제 이주영 선수 또 이정우 선수는 완전히 메이저리그. 또 이주영 선수
그 제2의 이정우처럼 이렇게 또 성장한다. 근데 이 두 선수의 차이가 뭐냐? 키움 관계자 저한테 그 이야기입니다. 베테랑들. 이제 뭐 이정우 선수 뭐 베테랑이라 하기 그렇지만 초특급 에이스죠. 초특급 뭐 주전 선수죠. 이런 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뭐 1.5군, 1.2군 생활을 오래 한 선수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컨디션 관리나 이런 것을 할 그럴 여유가 없죠. 그게 또 맞죠.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절하는데 조금 힘겨움이 있어요. 이것도 경험이죠. 이런 것을 딛고 치르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저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요. 근데 뭐 이게 비슷한 비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저 이제 후배들이 우리 애가 중2병이에요. 지금 고1인데 막 사춘기를 뭐 뒤늦게 밟는 것 같았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2병이 또 고1에 사춘기가 있는 거는 뭐 걱정은 되겠지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다. 어른이 못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거 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부모가 그만큼 또 같이 아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좀 1.2군, 1.5군 이런 선수들이 이런 시즌을 그치고 나면 이제 더 주전에 더 근접하고 자기 능력을 더 길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쌓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런 것들 지나면서 컨디션 조절법이라든지. 하지만 이 정도 투지가 없으면 이런 성장통을 겪을 자격마저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성장통은 성장을 하는 사람한테 아픈 거예요. 이 성장통은 성장을 안 하는 사람한테 아플 일이 없어. 안 아파. 성장을 안 하는데 왜 아파? 이게 이만큼 키가 팍 자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픈 건데 성장통은 안 자라는 사람, 성장 못하는 사람한테 오지도 않죠. 두산 알칸타라 선수 얘기 좀 할게요. 알칸타라 선수 팔꿈치 바깥쪽이 염좌입니다. 염좌. 그러니까 인대의 손상이 아니라 바깥쪽에 염좌. 요게 뭐냐면 약간 염증인데 요게 이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하고 비슷한 거죠. 저도 양쪽에 지금 엘보가 좀 와 있습니다만. 근데 알칸타라 선수가 아프다. 근데 찍어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 근데 본인은 좀 아프다. 염좌도 아프죠. 통증이 좀 있어요. 움직일 때 조금 아픕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성실하고 로테이션도 잘 안 그러고 마당새입니다. 근데 자꾸만 영상을 보니까 세 군데나 이렇게 보고 국내도 보고 또 미국에 메디컬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산에서 메디컬 체크 미국 병원에도 영상을 보냈는데 이거 뭐 인대 쪽은 아니야. 뭐 염좌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본인이 믿지를 못하고 이제 팔꿈치 전문가한테도 보여줬는데 못 믿고 결국은 본인 주치의한테 내가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근데 뭐 미국 갔습니다. 뭐 보름씩 걸리는 거 아니니까 뭐 미국 그럼 오케이 갔다 왔는데 뭐 이승엽 감독이 이러면 우리도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아마도 다분히 좀 의도된 다분히 의도된 생각이라고 좀 듣고 근데 물병을 따고 돌릴 때도 인상을 좀 찌푸리는 부분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물 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옆에 사람 없는데도 이게 꾀명 아니라는 거야. 통역은 저 진짜 조금 통증이 보니까 뭔가 위화감,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다. 뭐가 좀 불편한 거야 지금. 아주 심하진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그때 한번 조금 안 좋아서 한 텀 쉬고 던졌는데 152가 나왔어요. 지금 뭐 통증이 있는데 152를 던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투수 파트하고 코칭 스텝 쪽에서도 진짜 뭐야 이렇게 지금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스카우트 파트에서도 제가 안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본인이 가면서 내가 가서 미국에 주치 들어서 내가 괜찮다 그러면 내가 던질게 아무 말 안 할게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지금. 내일 이제 체크하고 8일이나 9일에 오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니까 타팀 관계자한테 야 알칸타라 수술한다는데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오늘도 제가 복수의 관계자한테 오늘 실제 뭐 그 현장에서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 알칸타라 뭐 수술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예? 수술까지는 저 안 줄 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다 좀 물어봤습니다. 두산의 관계자한테 복수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와전된 게 하여튼 주치의가 자기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근데 에이전트가 가운데 하면서 조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와서 진짜 뭐 좀 검진 좀 받아봐라 뭐 하면서 선수 입장에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 인대 쪽은 아니에요. 분명히 인대 쪽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영상에 다 나오죠. 영상에 다 나오고 하여튼 염좌인데
골프 엘보 같은 건데 이제 포크볼을 조금 많이 던진 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알칸타라 이 선수 본인이 내가 두산에서 은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내가 두산에서 은퇴할 거예요. 나 두산 은퇴하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하고 있다 그러는데 가서 이제 8일 9일 올 겁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거기서 주치의한테 검진 받을 때 그 소견 한번 좀 볼게요. 예.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진짜 뭐 아프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두산 쪽에다 수술까지는 절대 아니다. 그건 여러 번 체크를 하고 자기네들도 바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알칸타라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를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알칸입니다. 알칸타라. 굉장히 스테디한 선발이에요. 감독이 며칠 전에 라모스 선수 좀 혼냈죠. 이승엽 감독이. 이 선수가 야구 못하는 것도 있지만 태도도 조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애매해. 뭐 원래 남의 선수 파이팅 내가 뭐가 시험 기운 없어 하는 것 같고 뭐 좀 대충 하는 것 같고 성의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조금 불편하죠. 그 태도에 대해서는 팀 내에서도 좀 아쉽다 소리는 나와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교체를 한다 타자를 선수를 교체를 한다 선수가 많이 없죠. 없고 6월 중순은 돼야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와요. 5월 말부터 선수들이 나오고 6월 중순에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투트랙이죠. 좀 좋아질 것도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구단에서 그다음에 또 리스트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뭐 이승엽 감독이 당연히 만족할 수 없죠. 김재환 선수도 뭔가 지금 좀 부진한데 라모스 선수라도 해줘야 되는데 칠 선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부진해. 아쉽지. 프런트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고민하고 있죠. 지금 솔직히 라모스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아요. 맞고. 근데 지금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전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안에 반전을 만들면 몰라도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보죠. 요렇게 안 좋았던 선수들은 한번 2군에 한번 내리고 갑자기 처음에 먼저 이제 그날 라인업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빼죠. 그리고 2군에 한번 내렸다가 잠깐 올렸다가 나는 돌려보내고 그 과정에서는 벌써 계약 쪽으로 들어가 있죠. 대체 용병을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좋아진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딱 요 지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느냐 기수지역처럼 딱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입니다. 요 선수와 그러다가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뭐 툭 내려가 버리는 거죠. 가면 바로 교체 수순이죠. 구단이 준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구단도 팬들이 진짜 엄청 화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근데 팬들이 지금 이제 만족 못 하시죠. 근데 사실은 좋은 선수들이 지금 나올 그 시점은 좀 아니니까 구단이 이제 그런 게 고민되는 겁니다. 새로 선수를 데려올 때는 고민이 2배, 3배. 내년까지도 어쩌면 보면서 데려와야 된다. 이 선수를 시즌 도중에 만약에 새로 교체할 선수를 데려오면 이 선수를 조금 내년까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괜찮은 선수를 데려오려다 보니까 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팬들은 이제 속이 열불이 터지는 거지. 미치는 거지.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가지고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구단은 마냥 저 선수가 또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야. 미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고민이 되죠. 최원호 감독 언제 물러나나요? 질문, 저 구단에서 난감하죠. 네. 일단 지금 시즌 초반 35경기를 했던데, 35경기를 했다. 지금도 뭐 4연승, 4연승 연승 한번 타면 뭐 중위권으로 뛰어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지금 연패 탈까 그게 걱정인데, 하나가 좋았던 흐름이 다 무너졌다. 그죠? 예. 올 시즌 이제 기대가 컸어요. 성적을 내야 되는 팀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복귀한 순간부터 그냥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해가 됐어요. 안치홍 선수도 오고 최은성, 안치홍, 유현진 이 세 선수한테 330억 가까이 쐈습니다. 3월에 7승 1패. 4월에 이후 무너지고 유현진, 페냐, 김민우, 산체스, 문동주, 류진 선발진. 근데 김민우 선수 담정세 이 복귀 과정에서 뭐 수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유현진, 페냐 선수 초반에도 뭐 부침이 좀 있고 문동주 선수 부진으로 2군을 가고 그러니까 선발진이 무너져요. 4월 이후에 또 불펜도 동반 하락합니다. 이민우 선수. 그다음에 주현상 선수. 이 두 선수 빼고 다 좀 안 좋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구단은 좀 말을 좀 아껴요. 말을 아끼더라고요. 뭐 뭔 말 하겠습니까?
선수들은 경기 전 훈련량 좀 늘리고 변화를 좀 줄여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앞서 말한 대로 감독 교체가 매우 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업의 컨펌이라든지 모기업이 어느 정도 결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렇게 결정 나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너무 시즌 초반이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조금 더 좀 추이를 좀 보면 어떤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겠으면 지금은 조금 초반이니까 어쨌거나 뭐 분위기를 다 잡고 팀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하나는 올해는 포기하면 안 되는 시즌이라는 거는 맞는데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된다 그죠? 제가 타팀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건 제가 물어봤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답을 한 거예요. 옆에서 보실 때 좀 최은호 감독 좀 뭐 어떤가요? 하니까 말 안 할라 그러다가 말을 조금 아끼다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냐면 이거는 조금 때 시즌을 준비할 때 하나가 뭔가 확실한 마무리 확보에 왜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이건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그러면서 경험 많은 마무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대요. 정우람 선수가 그 공백이 또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역할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뭔가 경험 많은 마무리 좀 확보해야지 좀 나아질 건데. 근데 뭐 오히려 유망주를 줬어라도 뭔가 그런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는 그 이야기 하나. 또 두 번째, 최원호 감독이 굉장히 스마트한 감독인데 뭔가 좀 인터뷰 스킬은 조금 아쉬운 건가? 아쉽다. 약간 아쉽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하는데 그 이제 인터뷰 스킬 이분은 좀 다른 분도 저한테 같은 이야기를 좀 하던데 어쨌든 간에 팀에서 대폭적으로 보강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로 좀 시즌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한국 야구의 특성상 감독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욕을 2배, 3배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선수층 뎁스가 좋아졌다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감안을 하고 모든 걸 말해야 한다. 감독의 언어는 이 감독의 인터뷰는 약간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언어 스킬이죠.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구단 전체가 다 보면 선수들도 보고 기자들한테도 또 팬들한테도 쫙 이렇게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또 문동주 선수는 부상은 아니고 구위 문제는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변화구가 좀 이상하게 밋밋하다 그죠? 예, 그렇게 변화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컸었고 정상적으로 합류할 겁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뭐 등판을 할 건데 ABS 존이 뭐 당연하게 이게 뭐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ABS 존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 놀란 거는 4년간 퓨처스 테스트는 계속 했죠. 그죠? 우리가 4년간. 근데 요런 걸 좀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볼넷이 좀 많은 부분을 좀 좌우를 넓혀야 되는 거, 좌하고 우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을 했고 미국은 한 2.5cm, 그럼 우리는 한 2cm 정도 이렇게 좌우를 넓힌 것. 또 상하 기준도 땅바닥에 처박히는 공 같은 것도 잡히면 어떡해? 그래서 중간점, 홈플레이트 중간, 그 다음에 뒤에도 뒷부분도 같이 두 개를 중첩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거를 다 넣어서 실행이 단장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보다 정확하다 해서 오케이가 돼서 통과가 되고 상하 기준도 심판 판정하고 좀 유사하게 하려고 기존 심판 판정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로 모아서 조합을 한 겁니다. 이게 평균을 내면서 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타자의 신장 비율을 뭐 57.5 그 타자마다 신장마다 이 비율을 만들어서 그 존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우리 그 규정집에 나오는 그대로 이거 완전 그냥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를 고민을 해가지고 딱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빅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현실에 조금 흡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는 올해는 시행 첫 해니까 수정할 거 수정해서 보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니까 카메라가 있어. 뒤쪽에도 있고 뭐 좌우 쪽에 파울 쪽에 있어가지고 세 개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카메라가 찍어서 ABS 존을 구현을 시키잖아요. 삼각 뭐 이렇게 수학 방식도 있고 좀 복잡하더라고 광학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조금 바람에 흔들리거나 뭐 까치나 까마귀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틀어지면 우리가 군에서 사격할 때
이 조준을 조금만 잘못해도 총알이 날아가는 거는 뭐 몇 메다 가잖아요. 저는 뭐 사기를 잘 못했습니다만 약간만 비틀어줘도 처음에 여기서 2cm 왔다 갔다 해도 날아가는 뭐 1m 차이로 바뀌니까 야구장 저 뒤에 그 먼 곳에서 약간의 오차만 있으면 조언이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단순 카메라로 보는 게 아니라 홈 플레이트만 딱 나오고 딱 그 시야만 확보가 되면 가상의 존을 만들어서 설정을 해서 그걸 또 경기 전에 또 체크를 하고 그러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뭐 보이는 거 흔들리면 이거 흔들림으로 와장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 뭐 경기 그럴 때도 뭐 선수들이 어필한 부분도 있고 뭐 일부 뭐 심판 쪽에서도 뭐 그런 어떤 생각들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상 조건 등으로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이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 차이는 아니 진짜 미세. 뭐 정말 뭐 0.00 뭐 1mm 정도 아주 미세. 지난 4월 23일 날 SSG하고 롯데전 비록 우천 취소됐을 때 일부 선수들이 뭐 ABS 작동이 안 돼가지고 경기 취소하는 건가요?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좀 오기는 왔어요. 제법 왔죠 또. 근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 취소 때문에 경기 취소돼서 홈런이 날아간 선수도 있어요. 전준 선수는 200홈런도 날아갔습니다. 근데 취소 직전까지 ABS가 정상 작동한 건 맞습니다. 네, 물론 빗줄기가 많이 굵어지면 투구 추적은 안 될 수가 있는데 투구 추정은 안 될 수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경기도 못 하는 거니까 ABS가 작동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다른 트래킹 데이터 업체 쪽 주변에서도 여러 불만들이 있어요. 뭐 트랙맨이라든지 호카이라든지. 근데 업체마다 말이 달라요. 뭐 이게 신식이고 이게 구식이고 아니야. 우리가 오히려 이런 거 구현은 우리가 잘해. ABS는 우리가 나 뭐 이렇게 통신 모듈 이런 거 우리가 나 뭐 업체마다 달라요. 근데 하지만 일부 업체는 입찰을 안 들어왔다는 건 팩트입니다. 올해도 지난해도 2년 연속 또 공개 입찰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 업체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공개 경쟁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은 기술 가지고 들이대라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더. 저는 세계 최초 ABS 속이 다 시원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돼요. 수정하면 되죠. 이제 문제는 데이터 공개인데 제가 이제 앞선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도 공개를 해야 된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거 수정 보완 필요하고 이거 잘하자는 노력이다. 데이터 공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KBO 정말 잘못한 거다. 늦었어. 더 준비했었어야지. 왜? 늦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음 주중 5월 중순쯤에 이 데이터 공개를 다 한다 했는데 뭐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